동남아에서 최하위 수준의 후진국에서 놀라운 경제 성장을 하며 개발도상국 수준까지 올라온 베트남. 거의 기적 같다고 불릴 정도의 베트남 경제 성장에는 한국 기업들의 기여도가 80% 이상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한국이 없었다면 베트남이 지금처럼 먹고 살 만한 나라가 될 수 없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베트남은 몇 번이나 한국의 뒤통수를 쳤죠. 들을 때마다 화가 나게 만드는 베트남의 배신과 통수는 사례가 너무 많아 하나하나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이런 베트남의 처사에 점점 질려버린 한국의 기업들이 하나, 둘씩 베트남을 손절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베트남 경제에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는 가운데 베트남 자동차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현대자동차마저 베트남에게 등을 돌리고 손절하겠다고 발표하여 베트남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는 얼마 전 베트남이 현대의 기업 기밀을 훔치려고 시도했던 일과도 관계가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들어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을 떠나는 이유는 더 이상 베트남을 신뢰할 수 없다는 불신이 너무나도 쌓였기 때문에 이제는 베트남이 아무리 앞으로 잘해주겠다고 사탕발림을 해도 더 이상 넘어가지 않는 것이죠. 이번 시간에는 현대마저 베트남을 완전히 손절하고 예상치 못한 나라로 이전한다고 하자 산업과 경제에 비상이 걸린 베트남의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Global News Korea. 저임금 노동시장으로 대표되던 중국은 기술 탈취와 갑질, 공산당의 참견, 그리고 더 이상 저렴하지 않은 인건비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중국을 떠나게 되는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중국을 대신한 시장을 찾던 기업들은 인도,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다른 아시아 국가의 눈을 돌리기 시작했고 그중 하나가 베트남이었죠. 월남전에서 공산당이 승리한 이후 공산당이 집권한 베트남은 수십 년간 가난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1인당 GDP는 358달러로 세계 195개국 중 175위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20개국 중 하나였던 베트남은 한국의 투자를 받으며 빠른 속도로 발전하게 되었고 2020년대에 베트남의 1인당 GDP는 3,406달러, OECD 기준 세계 36위의 GDP 순위를 기록할 정도로 놀라운 큰 성장을 이루었죠.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 투자를 하기 시작한 이후 현재 베트남의 1인당 국민소득은 무려 10배나 오르며 베트남은 나름 먹고 살만하다고 부를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 만행들을 저지르며 한국 기업들을 진절머리치게 만들어 놓았는데요. 한국의 기업들이 너무 잘 나가자 베트남은 한국 기업들의 기술을 훔치기 위해 아예 국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해 기업의 기밀을 훔치려는 시도를 한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현대자동차의 기밀을 빼내기 위해 현대자동차와 베트남 탕콩그룹의 합작사인 HTMV를 노려 스피어피싱 메일을 통한 해킹을 시도했습니다. MS 워드 파일로 위장한 악성 코드가 삽입된 파일을 교묘 이메일에 삽입하여 해당 파일을 실행하면 악성 코드가 심어지고 이를 통해 원격 제어로 기업의 기밀을 탈취하려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일개 기업의 기술을 빼내기 위해 국가가 조직적으로 나서 저지른 불법 행위는 베트남이 경제적으로는 성장을 했지만 정치나 행정면에서는 여전히 상식이 통하지 않는 공산국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었죠. 나중에는 이런 해킹 시도가 잘 먹히지 않자 베트남은 사이버 보안법이라는 이상한 법까지 만들어 한국 기업들의 기밀 자료와 보안 자료를 빼내려고 압박을 가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기업들의 기밀 정보나 보안 사항들을 해외로 이동할 때 공안들의 검열을 받도록 압박을 하며 기업들의 기밀을 빼내기 위해 이상한 트집을 잡으며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등 한국의 기업들을 매우 압박했습니다. 악랄한 사이버 보안법은 한국 직원들의 신상 정보를 공안들이 열람하고 나서 그 정보를 베트남의 다른 기업에게 팔아먹기도 하는 등 조선족 보이스피싱 조직들이나 할 법한 행위를 국가가 나서서 행한 것이죠. 베트남이 이렇게 기밀을 빼내려고 집착했던 것은 한국의 기업들이 너무 잘 나가는 것에 원인이 있습니다. 삼성의 경우는 삼성전자 단독으로만 베트남 GDP의 25%를 차지할 정도로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으며 베트남 스마트폰 점유율 1위를 삼성의 갤럭시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최근 3년 연속 베트남에서 판매율 1위를 하는 등 베트남은 한국 기업이 베트남에서 잘 나가는 것이 배가 아팠던 것입니다. 베트남인들은 자신들의 땅에서 만드는 물건들이 한국 기업의 배를 불리는 데 쓰인다며 불만을 가지기 시작했고 한국 기업들 대신 베트남 기업들을 키워서 한국 기업들을 대체하겠다는 속셈을 내비쳤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삼성을 잡기 위해 스마트폰을 출시하고 현대를 잡기 위해 자동차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베트남 1위의 부동산 기업 빈그룹을 내세워
국가가 대놓고 밀어주면서 삼성과 현대를 따라잡겠다는 큰 포부를 밝힌 것이죠. 하지만 기술력도 없이 시작한 베트남의 사업은 큰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베트남이 야심만만하게 출시한 빈 스마트폰은 중국에서 수입한 스마트폰 부품을 그야말로 조립만한 수준의 조잡한 제품으로 스마트폰 사업을 시작한 지 3년 만에 결국 포기를 하며 스마트폰 사업을 접게 됩니다. 기술력 없이 만든 스마트폰으로는 삼성의 발끝도 도저히 따라잡을 수가 없었던 것이었죠. 스마트폰을 포기한 빈 그룹은 자동차 회사인 빈페스트를 설립하고 자동차 사업에서만은 현대자동차를 따라잡겠다며 큰 야심을 밝혔습니다. 기술력이 없던 빈페스트는 독일의 자동차 부품을 사와 베트남에서 조립하는 이른바 껍데기만 베트남차인 독일차를 만들어 파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고급화와 애국 마케팅으로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초반에는 판매가 되며 조금 먹히는 듯 했지만 베트남의 빈약한 기술력으로 인해 자동차의 조립마저 제대로 되지 않아 각종 하자가 발생했고 애국심에 자동차를 구매한 소비자들마저 조잡한 품질의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빈페스트의 자동차를 구매한 소비자들이 빈페스트의 조악한 품질을 유튜브 등지로 공개하며 불만을 제기하자 빈페스트는 역으로 소비자를 고소하는 등 악덕 기업으로 낙인이 찍히게 돼버렸죠. 기술력 부족과 만들면 만들수록 손해를 보게 되는 빈페스트 자동차를 본 빈페스트는 전략을 바꿔 내연기관차를 단종하고 앞으로는 전기차를 만들겠다는 선언을 합니다. 기존의 내연기관차는 적어도 수십 년 이상의 노하우가 필요하지만 전기차는 내연기관 자동차보다는 진입 난이도가 낮기 때문에 자신만만하게 미국에 40억 달러를 투자해 공장을 짓겠다고 선언하며 나스닥 대비까지 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정작 핵심 기술이 없던 빈페스트는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현대와 삼성 등 한국 기업에서 인재들을 빼와야 회사가 굴러갈 정도로 처참한 상황이었습니다. 기술력이 없으니 국가가 나서 삼성과 현대의 기밀을 빼내려 시도까지 했던 것이죠. 야심차게 나스닥에 상장을 하겠다던 빈페스트지만 올해 추진하려던 IPO가 내년으로 미뤄지는 등 빈페스트의 앞날은 제대로 시작도 하기 전부터 암울한 상황입니다. 빈페스트는 기술력과 부품이 없어 해외에서 부품을 조달하는 것에 큰 난항을 겪고 있으며 중국에서 들여오려던 자동차 부품들은 상하이 공장들의 공장 운영 차질로 인해 자동차의 생산이 무기한으로 연기될 수밖에 없어 무계획적으로 시작한 사업은 돈만 쏟아붓고 사업은 사업대로 좌초되기 직전의 위기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런 베트남의 행태를 지켜본 현대는 결국 베트남과의 손절을 택합니다. 앞으로는 내연 기관차의 비중을 대폭 축소하고 대부분 전기차를 생산하기로 결정한 현대는 새롭게 지어질 전기차 전용 공장을 인도네시아와 조지아주에 건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베트남을 아시아의 주요 생산 거점에서 제외한 것입니다. 현재 남아있는 베트남 공장은 현대차가 내연기관차의 생산을 줄이며 점점 축소하게 될 예정으로 더 이상 베트남은 현대차에게 있어 아시아의 중요 생산 거점이 아니게 되어버렸습니다. 지금까지 베트남에서 생산하던 현대자동차는 아시아 각국에 수출되며 베트남의 외화벌이에도 큰 역할을 했지만 삼성에 이어 현대마저 베트남을 손절하며 베트남의 경제는 고꾸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갑질을 해야 하는 것은 베트남이 아니라 한국의 기업들입니다. 기술력과 자본이 있으며 세계적인 인지도도 있기 때문에 세계 여러 나라에서 서로 자기들 나라의 공장을 지어달라고 오히려 한국 기업에 요청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죠. 심지어 선진국들이 포진한 유럽 각국에서마저 한국의 삼성이나 현대 같은 기업들에게 자기들 나라의 공장을 증설해달라고 요청을 하며 세금 감면 혜택 같은 조건까지 내세우며 한국의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베트남은 그런 한국의 기업들에게 오히려 자신들이 갑질을 해댔고 심지어 기업의 기밀을 훔치려고까지 하는 개념 없는 정신나간 시도를 한 것이죠. 베트남 정부의 이런 행태에 한국의 기업들은 학을 떼며 베트남에서 하나, 둘씩 손절을 시작했고 삼성이 손절을 한 데 이어 현대마저 베트남을 손절하며 베트남은 뼈아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고 앞으로 베트남 경제의 미래는 처참한 몰락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작년 한 해 마이너스 성장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베트남의 경제에 펼쳐질 미래는 암울한 전망으로만 가득 차고 있어 한국 기업들의 베트남의 손절은 베트남에게 뼈아픈 손실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